네, 시장의 흐름을 꿰뚫는 핵심, 바로 왜? 라는 질문입니다. 종목에는 이유 없는 상승도 하락도 없습니다. 냉철한 분석과 집요한 질문으로 시장의 본질을 파헤칩니다. 숫자 너머의 진짜 흐름을 지금부터 짚어봅니다. 자, 궁금한 종목 Y,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MBN골드 성하준 매니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궁금한 종목 Y를 통해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 뭐 관세 이슈도 있었고요. 다시금 불거진 공매도 이슈들, 시장을 좀 끌어내리는 이유들로 작용이 됐는데요. 이에 대한 이야기들 오늘 궁금한 종목 Y에서 준비한 종목들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많이 힘들었지만 저희 방송 보시면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궁금한 종목 들어가 보겠습니다. 궁금한 종목 봐야 되는데 이게 뭐죠? 요게 그거 요즘 유명한 삼립의 크보빵입니다. 각 구단별로 이렇게 빵이 다 나와 있는데 오늘 함께 하신 분들 뭐 매니저님이나 대표님 요 빵 드셔보셨나요? 아직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아직 먹어보지 못하셨어요? 네. 매니저님도요? 전 먹어봤습니다. 먹어보셨습니까? 네네네. 맛은 어때요? 역시 뭐 맛은 뭐 역시 삼립이지 않느냐. 어. 네, 맛도 괜찮았고, 어. 네, 좋습니다. 야구 좋아하세요? 예,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네. 그럼 어디 혹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독수리. 독수리? 네, 네. 힘든 길을 가고 계신다는 거 성하준 매니저님.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요거에 대한 이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죠. 치고 달려라. 오늘 진짜 SPC 삼립이 주가 홈런을 쳤습니다. 이 야구 팬들 사이에서는요, 큰 인기를 몰고 있는 이 크보빵의 SPC 삼립 주가가 급등 중입니다. 야구 시장이 천만 시대로 더 지금 커져가고 있고요. 지난 포켓몬빵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 포켓몬빵 흥행을 생각하면요, 이번 삼립의 전략이 또다시 주요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증권가는 야구가 개막하고 현재 2분기가 이 본격적인 매출 확장이 눈에 띈다고 평가를 하고 있었는데요. 저도 그래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자, 이거 진짜 요새 구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저도 그래서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요거 새벽에 편의점에 가서 사왔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뭐 좋아하는 팀인 건 아니고요. 남아있는 거 사왔다라는 거. 저 야구 많이 보지 않는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기 있는 빵. 이게 어떻게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리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먼저 변영인 대표님. 네. 일단 이 크보빵이라고 하잖아요. 이 빵을. 이게 불닭볶음면처럼 이 주가 상승을 좀 올릴 만한 포인트를 가져갈지가 되게 궁금합니다. 이게 왜냐면은 이제 삼양이 사실 불닭볶음면 하나로 지금 네.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사실 SPC 삼립을 지금 매수하신 분들도 그 그림은 그리지 않을까? 그리고 기대해도 되나?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을 좀 했는데 네. 해당돼서는 이슈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지난달에 출시됐던 크보빵이 출시 3일 만에 100만 개의 판매량을 좀 돌파했다는 소식이 좀 이어졌고요. 이게 단기적인 어떤 흥행 기조보다 조금 더 장기화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들이 재차 좀 주가에 좀 반영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좀 재밌는 사실이 2022년도에 유사한 흐름들이 좀 있었습니다. 바로 포켓몬빵 열풍이 좀 있었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이 첫 분기 실적이 판매량이 연동되는 숫자가 한 300억 정도 실적이 유입됐었고, 그 해 680억 정도에 대한 매출 기여 효과, 그리고 그 다음 해까지 1,100억 원의 매출 기여 효과로 좀 이어졌기 때문에 다소 포켓몬빵의 열풍이 조금 더 장기화됐던 추세들을 좀 감안해 봤을 때 네. 주가 연속 성과들, 그리고 주가의 어떤 고점을 재차 좀 형성하는 모습들을 좀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 크보빵의 이 흥행 기조가 과거의 포켓몬빵과 좀 유사한 흐름들을 좀 보여준다면 수급의 연속 성과는 조금 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다만 단기적인 어떤 기대 요인들이 충분히 좀 주가에 좀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추후의 판매량 부분, 그리고 이게 실적에 좀 기여하고 있는 그런 효과의 장기화, 이 여부의 체크가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딱 SPC 삼립 종가가 67,500원인데 사실 저희가 불닭볶음면 처음 얘기할 때 불닭볶음면 삼양식품의 주가를 보고 지금 삼양식품을 예상하신 분들이
있을까 싶긴 합니다. 이것도 몰라요. 또 67만 5천 원 또 이렇게 올라갈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인데, 자 그러면은 성화준 매니저님, 네.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잘 올라갔는데 저희가 포켓몬빵 때를 생각하면은 저 이슈 SPC 3립 가지고 포켓몬빵 올랐다. 이런 방송에서 이걸 2번, 3번 했다면 이건 고점 신호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사실 지금 이 크보빵의 흥행, 뭐 저도 이제 새벽에 빵이 들어오는 걸 기다렸다가 구매를 해가지고 또 응원하는 팬거를 또 찾아 먹었습니다. 예. 뭐 맛도 있고 그 안에서 이제 또 띠부실이라고 이야기하죠. 많은 야구 팬들이 그 띠부실을 모으기 위해서 그 빵을 찾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 지금 빵에 대한 이 열풍이 이 SPC 3립의 매출에 기여하기 위해서 좀 연속성이 더 많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또 계속해서 좀 단기적인 흥행은 좀 끌어내고 있는데, 과연 이게 연속성이 있을지에 대해서, 그게 또 매출 반영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바라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고점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을 안 할 수는 없다. 특히나 요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단기적으로 추세를 좀 이끌어내면 이 상단에서 매물 추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특히나 방망이를 짧게 잡고 홈런 치기보다는 안타 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입장에서는 좀 고점 신호라기보다는 좀 단기적인 고점 신호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구 팬답게 딱 야구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매니저님 좀 보자면은 삼립 여기가 또 음식료주에 넣을 수가 있잖아요. 네. 지금 또 시장이 마냥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 경기방어주 음식료를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SPC 삼립이 혹시 음식료주 섹터 자체에 이 성장 동력을 주는 바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나요? 개인적으로 이제 그 음식료 업종의 전반적인 소비 심리가 회복이 된다라는 게 이 SPC 3립, 이 크보빵의 이벤트를 통해서 이어지면 너무나도 고맙겠죠. 근데 사실 제가 보는 시장 관점에서는 이 부분이 좀 전반적인 소비 심리까지 이어지기에는 좀 약간의 좀 의문, 그러니까 약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들이 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크보빵도 마찬가지고 포켓몬빵도 마찬가지고 인기를 끌었고 흥행을 끌었으나 매출의 인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에 전반적으로 다른 음식료 업종까지의 분위기를 좀 가져오지는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좀 단기적으로 특정 기업에 대한 이벤트성의 소비 심리일 뿐이지, 이게 전반적인 그 음식료 업종에 대한 이벤트를 가져오는 데 있어서는 좀 확인해야 될 것들이 많다. 특히나 이제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경기 상황을 좀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최근에 이 통계에 따르면은 뭐 여가라든가 음식 업종에 대해서 이 지갑이 좀 많이 닫히고 있다. 그러니까 소비 심리가 많이 위축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전해지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크보빵이나 포켓몬빵 같은 경우에는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비교적 저렴하다고도 할 수 있잖아요. 네. 요즘 뭐 웬만한 뭐 빵집의 빵과 비교해서는 좀 비교적 저렴한 편에 속하는데, 이거는 좀 비교적 단가가 저렴한 부분에 대한 이벤트성 소비 심리고,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경기에 뭐 둔화가 깨지고 경기가 또 업황이 살아나면서 이 소비 심리가 본격 살아날 정도의 흐름은 좀 아니지 않느냐라는 게 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뭐 음식료 업종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경기 상황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거기다가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 음식료 업종에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이 변동성인데, 사실 요즘에 관세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원자재에 대한 수급에 대해서 뭐 테마성의 단기 흐름들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음식료 업종에 대한 부분들은 이 SPC 3립 통해서 보기보단 이 테마성의 단기, 그러니까 재료에 의한 테마성 순환매를 좀 이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흐름보다는 좀 단발성의 재료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SPC 삼립 주가가 최근에 좋습니다. 또 이것도 삼양처럼 미국 전 세계로 수출이 된다라면 또 우리가 황제주 등급 기대해 볼 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궁금한 종목 Y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궁금한 종목 Y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열어주시죠. 자, 현대로템 발목 잡는 트럼프. 오늘 사실 방산 섹터에 큰 문제가 있었나? 라고 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번 주 공매도 재개와 관세 이슈에도요, 이 방산 섹터, 현대로템이 포함된 방산 섹터는 오히려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빠졌습니다. 자, 그 이유를 우리가 여기서 좀 찾아보자면, 첫 번째, 오를만큼 올랐다. 주가가 좀 목이 찼다라는 평가가 같이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로 가보면요. 간밤 이 로이터 통신의 단독 보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미국 무기 수출 확대 정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소식에 이 국내 방산 섹터들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 하는 관측에 주가가 반응하면서 이 현대 로템을 비롯한 국내 방산주들이 좀 이렇게 하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변영인 대표님, 네. 이걸 지금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와 최근에 있었던 지금 현대로템이 오늘 그나마 있던 악재 중에 찾아보니까 이게 악재가 나와서 이유를 붙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폴란드로 수출하는 K2 전차 이 수주가 지연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혹시 아까 그 로이터 통신 단독 보도 트럼프와 연관이 있는 걸까요? 일단 뭐 확대 해석을 하기에는 굉장히 좀 미미한 수치들, 특히나 행정명령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면밀하게 좀 보면 이게 로키드 마틴이라든가 보잉 같은 이런 미국의 대형 방산 기업들에 대한 수혜 기대감 내지는 규제 완화 가능성에 관련된 시사점들을 보도를 통해서 좀 확인할 수 있었고, 해당되는 업체들의 경우에는 미국의 전체 어떤 방산 섹터, 특히나 무기적으로 보면 전투기 같은 그런 부분의 규제가 좀 완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K2 전차가 미국의 전차화에 대한 어떤 품질이라든가 전반적인 어떤 뭐 수주에 관련된 방향성을 뭐 가져갈 만한 어떤 뭐 가격적인 어떤 경쟁력이나 이런 것들을 현재 좀 비교하기에는 다소 조금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 좀 많고요. 이런 부분들은 단가적인 측면들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납품 단가라든가 납기 일정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좀 고려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네. 사실 미국의 행정명령 관련된 노이즈가 오늘 뭐 하락의 어떤 원인은 좀 됐지만 아직은 조금 더 주시를 좀 해봐야 되는,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한 악재다라고 좀 인식하기에는 좀 다소 무리가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K2 전차의 수출 기조 이 부분은 2022년도에 최초의 1000대 기본 계약으로 좀 체결이 됐는데, 이 기본 계약은요 법적인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180대에 해당하는 1차 실행 계약 이 부분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었고, 현재까지 납품된 이 대수가 한 84대죠. 그래서 지금 잔여 물량이 96대가 이제 올해까지 공급이 좀 될 것이기 때문에 아직 2차 물량에 관련된 수주 텀은 좀 남아있다라고 좀 보는 게 맞기 때문에 네. 최근에 뭐 폴란드의 2차 수출 관련된 실행 계약이 재차 좀 지연되고 있는 노이즈들은 일정 관점에서 보면 아직 뭐 그렇게 뭐 조급한 그런 이슈는 좀 아니지만, 대체적인 어떤 시각들은 1차 분해에 관련된 납기가 올해 좀 마무리될 수 있는 점을 좀 감안해 봤을 때 네. 2차 계약은 가셔야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오늘 현대로템을 비롯한 방산 섹터 하락은 좀 어떤 주된 이유라고 보세요? 오늘 뭐 일차적인 부분들, 첫 번째 뭐 관세 리스크와 관련된 부분도 있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미국의 이 수출 규제 제한에 관련된 이번 부분들이 행정명령을 통해서 완화가 좀 된다는 부분들은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의 무기를 좀 수출하기 위해 어떤 관세의 어떤 협상용으로 네.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기에 어떤 대한 노이즈가 좀 퍼지지 않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좀 시장 여파도 있었다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성화준 매니저님, 네.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로이터 통신의 이 단독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가 이제 자기네들의 방산 업체의 수출을 더 늘릴 거라고 일단 지금 간접적으로 표시를 했잖아요.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피해를 받나요? 사실 좀 결과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좀 가시화된 게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 뭐 무기 수출을 늘린다, 매출을 좀 늘리겠다라고 설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영향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크게 이렇게 영향을 크게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좀 예.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일단 우리나라 방산 업체들의 가격 경쟁력이라고 좀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가성비가 좋으니까 우리나라. 그렇죠. 리그가 그래서 다르죠. 그럼요. 완전 리그가 다르고 우리나라 방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쓰기 위해서 무기를 만드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는 또 휴전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쓰기 위해서 무기를 만드는 만큼 그에 대한 가격 경쟁력 그리고 그에 대한 가성비가 확실히 뛰어난 부분들이 있어서 물론 미국의 뭐 로키드 마틴이라든가 주요 방산 기업들도 좋은 가격 경쟁력을 갖고는 있지만 우리나라 K방산 시장만큼 가성비 뛰어난 시장도 없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무기 수출에 대한 부분들의 뭐 한도를 늘린다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그렇게까지 영향을 크게 받을까? 물론 이건 좀 열어봐야 아는 내용이지만 그쵸, 예. 예, 지금의 시장의 분위기로는 좀 제한적일 것이다. 좀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뭐 정리하자면은 제가 우리나라 방산업체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미국 뭐 로키드 마틴을 비롯한 쪽은요. 세계 최고의 방산 업체들이고
우리나라 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단한 기업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밑에 이제 가성비를 노리고 세계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기업들이라는 것. 리그가 달라서 오히려 성화주 매니저 이야기는 피해가 없을 수 있다. 가는 리그,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해석을 해줬습니다. 두 번째 궁금한 종목 와인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궁금한 종목 세 번째 확인해볼까요? 자, 로봇판 커진다. 오늘 유일 로보틱스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삼성전자와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SK와 이 유일 로보틱스의 커넥션이 이 주가 급등을 만들어냈습니다. SK온의 미국 법인 SK배터리 아메리카와 이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이 콜옵션 조건이 포함된 주주 간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오늘 이 유일 로보틱스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변영희 대표님. 네. 이 계약 내용 어떻게 좀 되나요? 네, 세부적인 건 뭐 어제 공시에서 확인을 한 것처럼 SK온의 미국 법인을 통해서 기존에 작년에 13.4%의 지분을 유상증자를 통해서 좀 확보한 바가 있었고 현재 이대 주주의 지분을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대주를 통해서 향후 5년 내 주당 28,000원의 전체 지분 23%를 추가적으로 좀 매수할 수 있는 콜옵션 계약을 좀 체결했다는 공시입니다. 향후에 해당되는 콜옵션을 좀 행사를 하게 되면 전체 지분율이 36.4%가 좀 될 수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최대 주주의 변경을 좀 수반할 수 있겠고 이 부분은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자회사로 편입하는 어떤 과정과 좀 이어지는 어떤 기대 요인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뭐 최대 주주의 어떤 변경 여부는 콜옵션 행사 여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사들인 구조와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도 되나요? 그렇죠. 유사한 구조, 예. 상당히 좀 유사하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건 대표님, 유일 로보틱스가 가지고 있는 이 기술력이요. SK온, 그 미국에 있는 SK온에 네. 어떻게 좀 도움이 되고 활용이 되나요? 우선 지난해 유상증자를 좀 결정한 배경이 사실 SK온 미국 배터리 법인의 이 공정용 로봇을 좀 도입하는 그런 부분들과 좀 직결되는 어떤 부분들이 첫 번째 어떤 투자의 배경이었고 이 부분은 현재 이 공정 과정에서 이 생산 설비에 관련된 투자가 좀 진행 중인 이런 과정에서 향후에 자동화 공정들에 대한 투입이 좀 본격화될 것이다라고 좀 전망되고 있고 지금 유일 로보틱스의 경우에도 올해 이번 달이죠. 신설 투자가 좀 완료가 되는데 하반기부터 현재 캐파에 대비해서는 한 2배 정도의 로봇에 관련된 협동 로봇 관련된 모듈이라든가 공정용 시스템에 관련된 양산들이 본격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적의 어떤 기저효과들을 좀 감안해 보면 SK그룹이 향후에 로봇 사업에 관련된 M&A 재편과 좀 맞물리는 투자가 재차 좀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 유일 로보틱스도 좀 기대를 해볼 만한 포인트가 하나 둘씩 좀 생겨날 것 같은데 성화주 매니저님. 네. 똑같이 레인보우 사례처럼 이 유일 로보틱스도 주가가 얼마나 올라갈지가 되게 궁금한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어떤 좀 비판적인 분들은 2절 아니냐, 2절은 그만해도 된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주가 급등, 오늘 윗골이 달린 이유를 여기에 물어보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레인보우 사례처럼 좀 올라갈까요? 사실 뭐 단기적인 이슈만 본다 그러면 급등세를 이어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뭐 아까 가장 첫 종목 때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시장의 흐름을 좀 보실 필요도 있죠. 홈런을 치려고 배트를 길게 잡기보다는 안타 치기 위해서 배트를 짧게 잡는 시장 참여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2절에 대한 부분은 좀 안타로 대응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SK온과 유일 로보틱스에 대한 흐름, 물론 콜옵션을 행사함에 따라서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된다라 그러면 야 이거 정말 삼성과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흐름이 나오겠구나 하겠지만 뭐 지금의 시장의 환경을 놓고 봤을 땐 좀 단기적인 흐름으로 좀 보실 필요도 있겠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멀리 본다라 그랬을 때는 매출 인식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야구 한번 얘기했는데 자꾸 야구로 지금 표현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일부러 그러시는 거죠? 오늘 또 첫 SPC였다 보니까 같이 한번 섞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 하나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또 걸리는 건 이것도 있어요. 아까 비판적인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보기 좀 어렵다라는 관점에서 하나 더 거들고 싶은 게 유일 로보틱스가 지금 그
로봇 흐름하고 좀 안 맞지 않나요? 지금 휴머노이드 테마 싸움인데 여기는 산업용 로봇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유일로보틱스가 SK온과 사업 시너지를 내는 부분은 뭐 개인적으로는 이 2차 전지 자동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시너지를 내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사업 확장으로 좀 초점을 잡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SK온이 또 혹시라도 콜옵션 행사에서 최대 주주 수반하게 되면 뭐 그에 대한 시너지 효과는 더 터져 나오지 않을까. 좀 그렇게 관점에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성화준 매니저님 오늘 좀 다양한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 따로 만날 수 있는 공간 있으시죠? 네, 방송 종료 후에 바로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다가요, MBN골드 성화준 매니저 또는 성화준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제가 1시간 정도 오늘이 궁금한 종목 Y에 있던 종목들 그리고 또 그 외의 종목들 그리고 시장에 대한 분석들 확실하게 풀어드릴 테니까 저녁 늦었지만 1시간 투자하시고 많은 내용 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대반등 신호 포착 지금이 기회를 잡고 싶다면 성화준 매니저와 9시에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성화준 매니저님 지금 이글스는 지고 있다라고 또 채팅창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 궁금한 종목 와인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그리고 MBN골드 성화준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